네, 전세역전 공략주 오늘도 확인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좀 들어볼게요. 두 종목 오늘 확인해 볼 텐데 보니까 둘 다 이름이 되게 기네요. 네. 네. YG 엔터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요새 43,000원에 좋죠.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상승 중인데 대주주 리스크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양현석 리스크가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악재만 나왔다가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블랙핑크의 셧다운이 뭐 3억 돌파했다고 그러고요. 네. 베이비 이제 7년 만에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새로 그 신규 걸그룹으로 이제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55,000원까지 잡아드렸는데 기본적으로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요게 이제 상승을 해도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SM, 뭐 JYP 2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청이기 때문에 55,000원이 아니라 7, 8만 원 충분히 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 네.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다음에 제가 오픈엣지를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그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상장 후에 이제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오늘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11,000원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매물대가 있기는 할 텐데 돌파해서 11,000원까지 잡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더 좋다 그러면 AI용 반도체 설계하는 뭐 그런 AI와 엮여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11,000원까지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추가 수익 노려보셔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공략주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아래꼬리 좀 많이 되고 최근에 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또 되돌아왔어요. 네. 일단 본업은 광섬유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해요. 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제품의 가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품의 가격은 지금 밴드 상단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가격 상승 같은 경우가 공급이 줄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으면 그 부분은 기업 실적에는 뚜렷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요가 견인을 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고 이 수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유럽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수요가 증대를 한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깝게는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일 수 있겠고요. 그 정도의 시각을 바탕으로 최근에 주가 변동성 같은 경우는 뭐 드론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게 테마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는 좀 위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광섬유 제품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면 변압기 같은 경우가 작년 초에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우리가 연간으로 그 이전 연도의 수주 정도를 연초에 거의 다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주도주 군 중에 하나가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수요의 견인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나가는 그 단계에서 나타난 건데 네. 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광섬유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대한광통신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좀 아래꼬리를 달면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 2.59% 하락한 3,010원 기록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3,900원 굉장히 짧게 보시는 거네요. 우선은 한 30% 정도죠. 네. 30% 정도. 기본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실적이 턴을 하는 거는 이 정도 가격은 뭐 무난하게 가능하기에 1차로 네.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정고점 그리고 직전에 기록했었던 뭐 고점 부근이 한 3,400원, 300원대였는데 그를 넘어서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한광통신 첫 번째 공략주를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이어서 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코리아 서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지금 타이밍에서 어떻게 좀 약간 시장에서 반도체 좀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른 가지고 거고요. 오셨죠?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하락에 뭐 따라서 이제 이런 반도체주들이 끝도 없이 하락했는데 사실 PCB 업종은 뭐 굉장히 수익이 좋거든요. 실적이 좋은데도 반도체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의 상황에서 이제 뭐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지금 세제 혜택에 관련해서 가장
수혜주라고 생각되고요. 반도체 수혜주라는 거는 실적이 나는 흑자가 나는 기업이 더 흑자가 나는 거지 적자가 나는 기업이 갑자기 세금을 혜택을 줬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흑자가 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2%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에서 시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신규 공장을 해서 3분기부터 지금 현재 증설하고 있는 FCBGA 관련 반도체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 800억에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말에까지 해서 1000억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근데 현재 PER 계산했을 때 거의 3위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저퍼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3000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스마트폰, 5G 통신, 자동차 전장 부품, 고부가 가치 PCB 관련 기판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12,500원, 13,0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당연히 높게 잡겠죠. 저는 2만 원까지 거의 7, 80% 이상의 목표가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높은 거에 비해서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왜냐하면 또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코리아서킷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볼 텐데 오늘 약간 우리 이성웅 이사님 인프라 쪽에 꽂히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 준비하셨나요? 네, 작년에 주가는 강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압기 수요, 이 수요 부분이 미국, 유럽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이 구체적인 증가된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은 증가를 했었습니다. 2021년, 2022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작년 대비해서 수주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단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산업용 부분 같은 경우가 그다음에 개인용 부분 같은 경우가 수주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게 자,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면 변압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제 충전기를 설치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그러면 이제 그 변압기 같은 경우 작년은 해외 쪽의 수주가 이렇게 크게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 사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주가가 초에 15,750원이었는데 연말 기준 4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단기적인 목표 주가도 궁금한데 중장기적으로도 궁금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44,800원을 설정해 주셨어요. 네, 44,800원 뭐 전고점 수준 정도 네. 우선은 뭐 매매도 가능한 주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여기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수주의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 네. 이 부분이 수요에 대한 견인이고 가격 자체가 빠지지 않는 그 구간 안에서는 뭐 실적의 연속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비록 작년 주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상승폭이 있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중심이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을 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실적 대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한 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 하락해도 룰루랄라 네. 노래를 부르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올해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기업으로 현대 일렉트릭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 종목은 롯데쇼핑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 간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뭐 가셔야죠. 이제는 리오프닝도 하는데. 써야죠. 네. 근데 아까는 이제 코리아 서킷은 저 PBR 1위 뭐 탑 3 안에 종목을 드렸지만 네. 요거는 이제 롯데쇼핑은
PER이고 요거는 PBR 0.24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 가치가 높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PER, 저 PBR, PER 종목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롯데쇼핑이 지금 현재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영상 사업부도 있고요. 향후 리오프닝, 면세점 성장 전망에 따라서 강력한 수혜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백화점을 저도 잘 몰랐는데 여기가 저는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백화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40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백화점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도 과거에 1위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가 지금 현재 3조가 넘어간 3조 6천억인데 롯데쇼핑이 사드 이전에는 1위였다는 거, 압도적인 1위였다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커머스 홈쇼핑 할인점 매출 증가가 하고 있고요. 컨텐츠 사업, 영화관이 지금 현재 142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46개나 영화관이 있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나 많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백화점이 우리나라에서도 3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할인점이 해외에도 4개가 있고요. 아울렛 매장도 22개가 있고요. 국내 할인점이 112개, 그다음에 이제 창고형 매장이 6개, 그다음에 슈퍼 사업부도 214개, 직영관 126개. 그래서 해외, 국내 뭐 이런 할인점 뭐 이런 거 따졌을 때도 PBR이 0.24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제 2조 6천억인데 10조가 넘어가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하락했던 요인은 여기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진출했다가 1, 2조가 넘어가는 돈을 적자가 나면서 그게 이제 손실 처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악재 속에서 눌려왔는데 주봉을 잘 보시고 이 회사를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봉을 보시면 저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중장기 몸매 종목으로 판단하시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13만 월봉 보시면 기본적으로 30만 원 돈 넘어갔던 주식이 이렇게 이제 10만 원대에서 회복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면세점 1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할인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리오프닝 됐을 때 가장 수혜주가 되는 면세점 관련 성장 관련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지금 현재 9만 원 초반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를 진짜 너무 짜게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12만 원 잡아드렸는데 네. 기본 1차원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 그냥 네. 12만 원 선에서 한번 파시고 또 다시 재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도 해보면서 중장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20만 원까지도 홀딩하셔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손절을 하신다 그러면 손절가는 8만 원 여유 잡아드리겠습니다.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롯데쇼핑 들어봤습니다. 롯데쇼핑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살짝 눌러두고 주식을 사도록 하겠고요. 오늘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뭐 요 롯데쇼핑 외에도 네. 오픈엣지 말고도 이제 PCB 관련 종목들 그리고 4시에 이제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와서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조기준 매니저 함께 검색하셔서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시의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번에는 박준남 매니저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상승 흐름 뭐 미미하지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앤다운 어느 쪽 고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반드시 업입니다. 반드시 업이다 올라야 한다라는 거죠. 네. 시장이 지금 바닥 징후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바닥 정도 되면 1월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오겠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테슬라 한 12% 가까이 빠지고 애플도 지금 4% 가까이 빠졌거든요. 시총이 뭐 2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 우리 시장 어제부로 좀 선반영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저점을 잡는다면 앞으로 1월 내내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시장도 오르고야 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도 보니까 오르고야 말 것이다를 좀 실행한 것 같습니다. 종목 네. 보니까 웹젠 드디어 수익을 네. 많이 냈네요. 웹젠은 우리가 12월 달에 시장이 진짜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12월 달 바로 지나자마자 수익을 많이 냈는데 12월 8일부터 우리가 이제 편입을 해서 좀 빠졌다가 바로 이제 급등한 모습인데요.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15,800원 우리가 매수해서 16%나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1차 목표가가 19,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잡아서 매매 못 하신 분들 그냥 수익이니까 가져가시고 매매하실 분들은 급등 나오면 챙기고 다시 저점 나오면 매매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수익 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넥스트나 월요일날 편입했던 넥스트나 또 어제 편입했던 VC 다 지금 월요일부터 편입한 종목들 수익권이니까요. 잘 보셔가지고 리뷰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궁금한데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웹젠을 제가 성공을 좀 시켰으니까 네. 웹젠 후속타로 게임주 한번 수익 날 종목을 다시 한번 좀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네요. 8,050원에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액토주 소프트를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두 자리 수익 충분히 웹젠처럼 줄 것으로 지금 편입을 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해서 1년 6개월 만에 판호를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판호 개방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게임주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주들이 이번에 저평가 받은 종목들이 좀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는 액토지 소프트가 가장 빠르게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해서 한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이 11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판호 발급이 재개되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이에요. 중국 인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14억에서 16억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중국 게임 산업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상당히 호재를 작용하는데 왜 그러면 액토지 소프트냐? 중국 성치 게임즈는 이 성치 테크놀로지 코리아를 통해서 액토지 소프트 바로 중국에서 지분을 5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액토지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중국 기반을 둔 글로벌 게임 기업 계열사 관련해서 8개 종속법인을 가지고 있다. 관련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액토지 소프트입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 관련해서 액토지 소프트를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죠. 네, 보시면 되겠고 유명 글로벌 게임으로는 천년 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래의 전설 그리고 미래의 전설 2, 3, 리테일, 파이널 판타지 14 이걸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설이 중국 서비스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아주 인기작이죠. IP 가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저평가 되어 있냐면 지금 퍼가 6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 퍼가 6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보통 퍼 보면은 뭐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몇십 배, 몇백 배 합니다. 이 퍼가 6이에요. 이 좋은 종목이. 적정 주가도 지금 현재 8,000원대인데 이 적정 주가가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청산가치 대비해서. BPS가 25,000원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지금 3분의 1 토막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에 585.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절반입니다. 절반. 254억. 예. 매출의 절반이 이익이다. 주가는 3분의 1 토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메리트 있는 거죠. 중국 판호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자산 보니까 금융공시에 들어가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660억, 금융자산이 845억 합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 지금 보니까 시총이 900억이에요. 그죠? 1,500억 정도 대비해서 시총이 900억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돈도 풍부하고 3분의 1 저평가가 됐고 실적도 좋고 중국 관련해서 파노니까.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절대 저평가 우량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도 원래 게임 기업들 부채 많잖아요. 이 회사는 부채도 적습니다. 한 50% 정도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액토지 소프트 과연 NC 웹젠처럼 두 자리에서 수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차트 한번 더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쭉 내려와서 지금 121선에서 걸쳐 있습니다. 지금 11월하고 12월에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계속적으로 한 30% 한번 급등하고요. 다시 한번 30% 급등해주고 다시 한번 30% 가까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쭉 준 다음에 저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두 자릿수에서 한 10,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지는 종목이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거래량이 말라가는 모습 상당히 매집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보시게 되면 9,000원. 9,0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상당히 목표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게임주 액토제 소프트 함께 봤고요. 목표 주가 1차로는 9,000원, 2차로는 10,000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